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권성동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의 이 지도체제를 개편하는 문제가 다음 주 내내 그래도 일주일 정도 장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전체가 사퇴를 해야 한다, 총사퇴를 해야 한다, 자신도 모든 것을 던질 각오는 되어 있다, 아직 사퇴 선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은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한다라고 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전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버티겠다라는 부분을 선언을 했고, 권성동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은, 그러니까 윤심은 자기에게 있다, 아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 이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신이 버텨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총회를 열지는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룹별로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 권성동이 이렇게 쫓겨나가듯이 가는 모양새, 이렇게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형국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배현진 사퇴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라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숫자가 10명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초선 의원이 63명인데 그 전체가 있는 톡방에 부산의 박수영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일을 했었죠. 박수영 의원이 주도를 해서 연판장을 돌렸는데 10명대였다. 지금 전체의 의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중진 의원들은 상당히 비대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철수, 김기현, 정진석, 상당히 많은 숫자가 공개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비대위 전환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안철수와 김기현은 오래전부터 비대위 체제, 비상시국에는 비상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왔고, 안철수는 오늘 처음으로, 그동안 권성동에게 무게를 싣고 있다가 오늘 처음으로 의원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면 라고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조기전당대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바뀐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것, 지금 초선 의원들이 그 연판장에 동의한 것이 많지 않은 숫자다,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반대하는 의원, 최고위원도 김용태는 반대를 한다, 총사퇴에 반대를 한다. 초선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권성동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당헌 당규상에 맞느냐, 이 부분이 가장 걸리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윤심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두 가지. 지금 당헌 당규상에 당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당대표 거리 부분은 이미 해석이 됐습니다. 사고로 해서 권성동의 직무대행으로 왔고,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이 안 되니까 이제 비대위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최고위원 회의를 해체시키는 것이 총사퇴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의결정족수인, 지금 현재는 7명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 사퇴를 하면 가능하냐. 이 해석을 놓고 권성동이 기자들에게 이 기조국에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 총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 조수진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총사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합리적인 것은 과반이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 회의가 기능을 상실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최고위원 회의에 많은 권한이 당대표에게 쏠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반에 의한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최고위원 회의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당대표만 있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최고위원 회의가 존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결 정족수는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최고위원 회의가 해체되는 것으로, 붕괴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윤심입니다. 윤심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국산 이지스함 그 진수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로 같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권성동에 대해서
며칠 동안 그 일로 굉장히 고생했다. 그 일은 여기에서 문자 유출이죠. 혼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대행에 대한 다시 재신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 이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권성동 쪽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이 화합해서 잘 해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뭐 의례적인 인사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그 문자 유출을 한 것을 놓고 며칠 동안 고생했다, 혼났다 라고 한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재신임했다라고 해석을 만약 하게 되면, 이건 지금 뭐 누구 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당대표에게, 그게 사신이긴 하지만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뭐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서 권성동에게 개인적으로는 친구니까 뭐 혼났다, 고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이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재신임했다라고 이걸 보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흘러나온 것이죠. 개인적으로 권성동에게 고생했네, 혼났네 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여기에는 위로와 질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 공식적이 아닌 개인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성동 대행이 자신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지금 끝까지 버티는 모양새. 권성동 대행이 내세우는 것은 사실은 윤심, 또 당헌 당규상 해석에 무리다.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예산결산 심의를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이걸 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태풍처럼 들이닥치게 될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예산결산심의에서 못 버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지난주에 비해서 3%가 떨어졌다. 한국갤럽에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 정도 떨어졌다. 잘못하고 있다는 2% 정도 올랐다. 그래서 28%, 62%,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분입니다. 뭐 경찰 문제도 있었고 문자 유출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포괄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내분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라든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 것들, 이번에 또 문자 유출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이 전혀 지금 야당의 공세 중에는 뭐 합리적인 공세도 있고 무리한 공세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하니까 지지율이 지금 계속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8월달 지지율은 더 내려가게 될 것이고 9월, 10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성동 자신도 부담스러워 하듯이 이 부분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고, 권성동이 현실적인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성동이 의원총회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중진을 시작으로 그룹별로 의원들을 만나겠다, 설득하겠다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지금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자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묻자라는 것인데,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대행이 재신임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지만 공개적으로 비대위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는 하지만 지금 상당히 대부분의 의원들이 권성동 대행 체제로는 어렵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과연 윤심이 지금 권성동 대행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권성동 대행이 이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자신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10여 년 전이었죠. 홍준표가 당대표로 있을 때 원희룡, 유승민이 사퇴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졌던 부분이 있었죠. 리더십이 살지 못하면 그 뭐 당대표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뭐 굉장히 철부지 같은 행동이다. 지금 정부가 어려운데
집권 여당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대위로 가게 되면 또 점성술사인 김종인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다시 오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은 좀 이상한, 홍준표 시장은 많은 부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 최근에 상당 부분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듯한 많은 말을 하고는 있지만 모두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산하고 있어서 사실은 말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여기에 갑자기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데 김종인이 왜 나옵니까? 김종인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비판을 해서 김종인이 본색을 드러냈다, 김종인의 미천이 드러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를 않고요. 김종인이 혹시 오는 것 아니냐 그 우려, 이런 부분들 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권성동이 다음 주에 버텨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인데 버텨보겠다, 의원들을 설득해보겠다, 이런 자세인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